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팬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그래도 몇 번 이상 꾸준히 취재해온 언론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팬투데이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뉴데일리가 간혹 이제 조금 관심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계엄을 했는데 오늘도 의미 있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목이요. 전자개표기 인터넷 연결? 미국 부정선거 방식과 유사한 대한민국 전자개표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2020년 11월 미국의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의혹과 함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부정선거 소송에서 투표 장비 인터넷 연결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편투표 시스템과 전자개표 시스템의 조작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에서는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미 대선 직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우리나라 부정선거 의혹의 유사점을 정리한 2020년 11월 당시 본지 기사이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에 의해 다시 소환했다. 자, 이러고 이제 그때의 기사를 읽는데요. 저희도 이봉규 TV에서 이걸 다시 소환하는 거는요. 부정선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기해서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고 모르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특히 헌법재판관들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확인사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방송해드립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걸 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죠. 미 대선에 쓰인 선거 장비인 노미니언 시스템의 이란, 중국 등 외국 세력 연결, 실시간 감시 조작, 조지아 주지사와 조지아 주 국무장관 피소, 시드니 파월 전 연방검사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도미니언 전자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며 선거 결과 무효화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그 부정의 방식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과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파월 전 검사는 25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방지방법원에 낸 고소장에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투표수 조작이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적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104쪽 분량의 고소장에서는 선관위 자료에는 최소한 96,600명의 부재자 투표 신청과 개표 기록이 남았지만 투표지가 지역선관위원회에 배송된 기록이 없다. 며 이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무효표는 무려 10만 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비공인된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9만 2천 표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소장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에 동원된 갖가지 부정선거의 방식도 적혀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가장 비열하고 음흉한 수법은 표 끼워 넣기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행됐고 그 제작과 운영에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그 근거로는 다수 목격자의 서명, 진술서, 관련 서류, 개표 결과에서 나타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제시했다. 특히 파월의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브래드 라펜스퍼커 주 국무장관, 주 선거위원회 등 조지아주의 선거 책임자들로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미니언 의도적으로 만든 부정선거 전용 선거 시스템. 파월의 고소장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고소장에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매해 급하게 선거에 밀어넣은 당사자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브래드 라펜스퍼커 국무장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작년 4월 도미니언 장비 구매 법안에 서명했으며 미리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주의의 승인까지 받아두어 올해 3월 대선 예비선거에서부터 사용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정보기관 및 전문가들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차원에서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고소장에서는 도미니언의 선거 프로그램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간단한 검증조차 안 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표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다른 후보에게 가지는 않았는지, 표를 변경하거나 삭제됐는지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그 사용 기록을 남겨두지 않거나 보안성이 없는 로그가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그는 검증에 필수적이다. 건물을 예로 들면 출입 대장이다. 누가 몇 시에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록하면 사건 발생 시 이 기록을 뒤져 범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시스템의 중앙 집계 장치가 중요한 선거 이벤트를 보안성을 갖춘 실시간 검증 로그로 보완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주요 구성 요소들이 보안성이 없는 로그를 사용했다. 그 결과 승인되지 않는 사용자의 로그 위조, 변조, 삭제에 노출됐다. 고 고소장에서는 밝혔다. 도미니언 장비에 내놓은 투표 결과는 마음먹은 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작할 수 있어 이러한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투표 장비와 프로그램의 물리적 보안 기준에 구멍이 뚫렸고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됐다며 보안업계의 기준과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로 제시됐다. 선거사무원의 수상한 행동, 공범일 확률 높다. 또한 조지아주 풀턴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부재자 투표 개표 도중 수도관이 터져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개표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몇몇 선거사무원들만 남아 누구의 감시도 없이 새벽 1시가 넘도록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을 한 것도 증거에 포함됐다. 파월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나비드 시바르츠니아가 미국 정보기관이 도미니안 등 해외 투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고 증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도미니언 보안상 취약점을 지적하며 경합주에서 수십만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바이든 후보로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미 육군 제305 정보대대 전자정보군 분석관 출신의 증언도 실렸다. 이 장교는 중국, 이란을 대리하는 요원들이 대선 상황을 감시하고 조작하려 도미니언의 프로그램에 접속했으며 도미니언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이란, 중국 등지의 불량 행위자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소장에서는 도미니언이 미국의 적대적인 외국 세력에 연결된 서버와 직원들을 사용한 것도 외국의 적대 세력에게 시스템 접근을 주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지아의 선거관리애들과 사무원들이 부재자 투표에 관한 법적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선거에 가담했으며 서명 확인 등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선거 사무원들이 참관인들의 투개표 상황 감시를 저지해 사기 행위에 쉽게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미니언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도미니언이 표를 삭제하거나 바꿨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도미니언 시스템은 100% 검증이 가능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지아주 대선 개표 결과는 지난 20일 주정부에 의해 인증됐다. 캠프 주지사는 결과를 명확히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캠프는 이를 계기로 다른 법적 대안이나 별도의 재검표 요청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유사성. 우리나라도 4.15 총선이 조직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들끓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상태이다. 투표지 분류기가 무선통신장치인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어 논란인 점은 미국의 도미니언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과 대동소이하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무선 랜 카드를 뗀 노트북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선 랜 카드를 뗀 노트북이 장착된 투표지 분류기로 시연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가 무선 노트북을 한틀 시스템에 납품하고 한틀 시스템은 이 노트북을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하여 중앙선관위에 완성품을 납품하는 구조였다. 전문가들은 단순 분류와 계수만을 해야 하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과 전자적 계산이 가능한 노트북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정의 소지가 다분한 전자기기로는 전국적인 선거의 개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미국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 시스템도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으면 해외에서도 감시 및 조작이 가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틀 시스템과 도미니언, 스마트 매틱 과 사이틀 등의 관련성을 찾아 폭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로 도미니언을 운영하는 주체인 스마트매틱은 최근 수년간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한 행사에도 수차례 방문을 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자금을 대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이라는 기관은 심지어 후진국의 선진 선거 시스템을 지원 또는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각국의 국산 선거 시스템을 밀어넣어 부정선거가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시스템으로 해외 부정선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미루 시스템스와 한틀 시스템,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도미니언, 그리고 도미니언을 인수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한 스마트매틱 사이트를 통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연방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 연방법원의 판결과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부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투표지 분류기 몸통에 붙어있는 USB 포트를 주목해야. 그리고 여기 관련 사진이 캡처 화면에 있네요. 기사 이어집니다.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의 개표 시 갑자기 기계가 멈추거나 불이 꺼지면서 개표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이때 USB 포트에 간단한 장치를 꽂으면 뭔가 조작된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개표 결과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한틀 시스템이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개표 시스템에는 용처를 알 수 없는 4-5개의 USB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단순 개수와 분류만을 해야 하는 투표지 분류기에 불필요한 USB 포트가 왜 설치되어 있었는지, 새벽 시간에 개표 참관인들이 왜 집으로 대거 귀가하도록 방치했는지,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우체국의 CCTV를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등의 의혹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부정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켈리 팍시는 개표소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 확인 결과 투표지 분류기 뒷면에 USB 포트에 꽂혀있는 태가 제각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면서 가장 수상한 것은 USB 포트에 마우스 외에 2개의 USB 선이 연결되어 있는 민경우 대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마우스 선만 연결, 그리고 한 곳은 아무것도 안 꽂혀 있습니다. 이곳은 황교안 전 대표의 지역구 개표. 현재 미국에서도 전자개표기에 USB 포트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라면서 정확한 용처를 알 수 없는 투표지 분류기 외부의 USB 포트를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USB 포트의 존재만으로 인터넷이 외부로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고사양의 USB는 포트와 접속 시 그 자체에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기사를 FN투데이가 다시 올렸는데요. 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 기사의 일부 용어라든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 투표지 분류기는 첫째,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만 쓸 수 있고 이 투표지 분류기를 총선이나 대선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선거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반하면서 굳이 이걸 사용한 거, 법을 위반하면서 사용한 거 첫째.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의 통신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 분류기여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도 외부에서 통신이 되거나 그러면 이 외부에서 조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하고 통신이 되는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USB 포트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USB 포트는 접속하면은 그 자체가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으로 외부에서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부정선거 공소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근데 한국의 지금 부정선거 의혹, 그 다음에 부정선거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거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공소장을 그냥 작성했겠냐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도미니언이라는 이 선거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한틀 시스템 그리고 미루 시스템, 여기가 이제 이름 바꿔서 조금 바꿔서 이제 한 건데 그게 이제 같은 패턴이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가 해외에 많이 수출됐는데 그 나라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서 몇몇 나라는 선거 다시 했어요.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 선거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근데 수출한 우리나라는 아무리 지저대도 선거를 다시 하지 않아. 나 미치겠어요. 우리 게 딴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선 부정선거가 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선 부정선거가 난리가 나도 선거 다시 하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해요. 왜? 다른 나라는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밝혀지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조직이야. 그래서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계엄을 한 건데, 계엄을 했는데도 이놈들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조중동. 그래서 지금 요즘에 조중동 절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 안 해요. 보도도 안 하고요. 이제 1월 20일 날 우리가 기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정선거 밝히겠다. 그리고 여기 부정선거 나온 거 쭉 나왔죠? 이게 트럼프 측에서 다 한 거예요. 이 공소장이 다
다 증거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공소장에도 다 돼 있고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때려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없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연결도 돼 있다. 트럼프 주니어, 다시 말해서 트럼프 장남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우리 부정선거 관련자들하고 만났어요. 미국에서도 만났고요.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는 트럼프 주니어가 처음서부터 이건 확보 다 했고 8년 전서부터 한국의 부정선거 증거도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 확보해가지고 갔어요. 박지원 변호사도 남겼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남겼고요. 자, 이렇게 돼서 1월 20일을 기다립니다. 지금 저자들이 부정선거가 이슈화되고 여론이 지금 환기가 되고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 얘기도 슬슬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무한 사태만 지금 블랙홀로 빨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무한 사태도 조명해야 돼요. 그것도 이상한 거 많아요. 무한 사태는 무한 사태도 다루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슈의 끈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끝장을 내야 돼요. 헌법재판소 판단하기 전에 계속 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퍼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URL을 퍼날려 주십시오. 이게 헌재 재판관한테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국힘당한테도 들어가고 남들 들어가나만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화이팅!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퍼날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충성!